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엇갈림인데요. 한쪽에선 AI 반도체처럼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배터리 산업처럼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양극단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엇갈림을 만들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냥 개별 산업 뉴스가 아니고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뭐랄까 거대한 톱니바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시장을 흔들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말이죠. 그럼 그 첫 번째 톱니바퀴, AI 반도체부터 시작해볼까요? 삼성전자가 HBM, GHBM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는데 솔직히 용어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더 빠른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속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HBM을요, 고층 빌딩처럼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올린 거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삼성의 CHBM은 고객사가 직접 이 빌딩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맞춤형 주문 제작 방식이고요. 그리고 GHBM은 한술 더 뜹니다. 그 빌딩을 아예 중앙 처리 장치, 즉 GPU라는 도시의 심장보 위에 직접 지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력 대비 성능을 2.8배나 개선했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왜 갑자기 전력 효율, 이 전성비가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바로 그게 AI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더 빠른 연산 능력을 갖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그 엄청난 연산을 감당할 전기세를 내고 그 열을 식힐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된 거죠. AI의 뇌가 똑똑해질수록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어치우는 게 문제거든요. 삼성이 전성비를 내세운 간 AI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출사표나 다름없습니다. 기술 세계의 화두가 효율이라면 아주 오래된 산업인 금융권에서는 재평가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KB금융의 PBR이 25년 만에 1배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PBR이라는 지표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이걸 그냥 시장이 매기는 기업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성적표가 1점 미만이면 시장이 보기에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청산하는 가치보다도 못하다는 혹평을 받는 셈이죠.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수십 년간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거고요. 그랬던 성적표가 드디어 1점을 넘었다는 건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덕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한 걸까요? 정부 정책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 쌓여온 저평가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책이 그 물꼬를 터준 것에 가깝죠. 시장은 이제 당신들이 가진 자본으로 최소한 그 자본을 끌어온 비용 이상의 이익은 내겠구나. 이런 기대를 비로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경기 둔화로 대출 부실이 늘어나는 대손 비용 리스크는 여전히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숫자로 된 가치를 재평가하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거대한 물건들의 가치가 치솟고 있네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수에즈 막스급 유조 선발주가 폭증하고 심지어 중고 선박이 새 선박 가격의 93%에 팔린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조선업계의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사이즈인 초대형 유조선, VLCC라고 하죠. 이 주문이 꽉 차버리니까 그 수요가 바로 아래 등급인 수에즈 막스로 넘쳐 흐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업이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싼 값의 배를 주문한다는 건 조선사들의 2, 3년 뒤 실적이 이미 보장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공급이 달리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조선업과 달리 배터리 업계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스텔란티스랑 삼성 SDI가 합작 공장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처럼 여기는 수요 둔화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본질은 결국 정책 산업이거든요.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장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미국의 IRA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니까 기업들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부터 다시 짜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동맹의 균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 있는 미국 경제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뜨거워요. 이 강한 고용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결국 비싼 할부금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강한 고용 지표는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수요가 이끄는 반도체 시장의 활황이라는 또 다른 엔진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이야기했던 엇갈림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AI가 이끄는 경제와 전통적인 소비가 이끄는 경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그림이네요. AI 반도체는 효율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요. 금융은 재평가다는 기회를 맞았지만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제조업은 수요와 정책이라는 변수에 따라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산업마다 정말 전혀 다른 시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청취자님의 시각에서는 이 거대한 엇갈림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아예 디지털 진영이 이끄는 트랙과 물리적 수요가 이끄는 트랙, 이 두 개로 나뉘어 달려가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으로 보이시나요? 앞으로의 기회와 위험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